자, 기하책을 오늘 시작을 하고요. 그 교과서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출판사만 주면 내가 뭐 목차랑 확인할 테니까 시험 범위는 저 변경이 되더라도 선생님이 뭐라고 언급하는 거 어디까지 쯤일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다 카톡으로 나 그때 보내세요. 네. 그래야 좀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기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수요일입니다. 5시부터 100분.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딱 두 번만 월요일로 옮겨서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 첫 단원은 이제 2차 곡선이에요. 그래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리고 걔네들의 접선 긋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1단원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평면 도형하고 그 다음에 벡터를 한다고?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 상관없어요.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무튼 교과서를 뭘 쓰는지가 중요하겠네. 니네 앞에 표지 그림이 뭐야? 저요 갈색인데 니네는 뭐야? 연한 갈색. 너네 교과서 어떻게 생겼어? 천재인가? 아무튼 확인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 알았죠? 목차까지 찍어서 보내면 더 좋고. 카톡으로 바로 보내세요. 확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포물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저 곡선은 저 내용은 말 그대로 기하예요. 기하.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다시 말하면 좌표와 곡선과 함수로 우리가 정의는 하지만 기하라는 말, 다시 말하면 기하라는 말에서 담겨 있는 건 뭐야? 선생님이 지금 해석적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해석적이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진짜로 수학에서 쓰는 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좌표,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석적이라는 내용을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어쩌고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석적인 접근이고요. 근데 기하적인 접근은 좀 전혀 다른 거죠. 기하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뭐 이제 각, 그죠?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비율, 닮음 이런 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던 건 주로 이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이걸 시작했죠. 그래서 2차 함수 어쩌고 3차 함수 미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이런 함수에 관련된 식을 함수처럼 표현된 식을 배우니까 자꾸 이제 뭐 계산하려고 그러고 그죠? 계산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 좌표를 자꾸 따지고 그죠? 연립해서 풀려고 그러고 이런 작용을 자꾸 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기하 단원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도형적인 성질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닮은 비례, 각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중학교 시절로 살짝 돌아간 것처럼 해서 그래야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벡터 들어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도형적인 관심을 좀 되살리셔야 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요걸 우리가 선생님 조언으로 시작하는 마당에 조언으로 좀 드리고 뭐라고 조언이 기하적인 관심을 좀 놓치지 말자. 각, 길이, 닮음 아시겠죠? 이런 거에 관심 가지세요. 자, 그럼 포물선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이제 영어로 파라볼라라고 합니다. 파라볼라란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 씁니까? 파라볼라 안테나란 말 들어봤어요? 그게 왜 안테나는 다 포물선으로 만들거든요. 접선 시간에 가서 얘기할게요. 각 곡선은 우리가 지금 포물선 배우고 타원 배우고 쌍곡선 배울 건데요. 각 곡선의 정의만 명확하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곡선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뭔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외우고 있으면 돼요.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 말해봐. 한 직선과 정점, 한 점으로부터 뭐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겁니다. 점들의 집합. 요게 이제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야 그릴 수 있는 거냐? 맞습니다. 그럼 직선을 뭐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놓고 점을 이렇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거리가 같은 거 여기 있죠? 얘랑 얘랑 거리가 같은 거 여기도 있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뭐 이런 데다 잡으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우리가 같다고 보면 여기도 우리가 잡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모으면 곡선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말 그대로. 하지만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좀 그릴라 치면 당연하게 좀 격식에 맞게 그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대칭이 되게, 될 수 있으면 중심부에 갖다 놓고, 될 수 있으면 똑바로 삐뚤어진 게 아니라 표준형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어디다가 잡으면 좋겠어요? 이걸 표준을 잡겠다. 지금 원점이 어디예요? 일단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직선과 점을 여기다가 세워요. 직선을 세우고 점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인트는, 시각의 포인트는 여기가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야 되고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직선하고 점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가 이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을 해요. 얘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곡선이 뚱뚱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곡선이 뾰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를 우리가 원점으로 놔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은 뭐야? 이름을 좀 붙일게요. 한 직선, 이걸 뭐라 불러요? 준선. 정점, 이걸 뭐라 불러요? 초점. 그래서 초점하고 준선하고 가운데를 원점으로 놓기 때문에 초점을 우리가 F라고 봤을 때 이걸 P, 0이라고 쓰면 여기가 당연히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값이 같은 거고, 이쪽이 음수가 서 있으면 여기 서 있는 거죠. 이때 곡선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 대충 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뚱뚱하게 그려야 돼요, 상상보다 사실은. 아무 데를 잡아도 요점 P에서 F까지의 거리와 여기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가 같은 요 선분과 요 선분이 길이가 같게 그리면 여러분들은 맞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 이게 다예요. pH = pf.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그냥 포물선입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실제로 이 선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y 값은 그대로 썼고 마이너스 p, y가 되겠죠. x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p니까. 결국 pH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거니까 절대값 x 더하기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건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이게 저희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x제곱 x제곱 p제곱 2px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x제곱 빼기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결국 남는 건 y제곱은 4px라고 쓰고, 이걸 우리가 포물선의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p값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얘는 p가 양수일 때 상황입니다. p가 음수일 때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준선이 이쪽에 있고 초점이 이쪽에 있고 곡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p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p, 초점의 좌표는 p, 0. 달라지는 거 없어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점으로부터 거리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음. 두 번째, 초점은 p,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정리하고 나면 y제곱은 4px가 된다. p 값을 읽어야 초점도 잡히고 준선의 위치도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y제곱은 2x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포물선이 주어졌다. 그럼 4를 억지로 끌어내고 2분의 1을 강제로 만들고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이제 p 값이라고 우리가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것은 이제 기하 시간에 이제 처음 만들게 되는 모양이고, 사실은 x하고 y하고 역할을 바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준선이 x축하고 평행하게 깔릴 수도 있죠. 이게 준선이고 여기가 초점이다.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죠. 이럴 때 얘하고 거리가 같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기 시작하면 돼요. 유도 하나만 똑같습니다. x하고 y하고 역할만 바꿨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이름은, 준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p, 초점의 이름은 원래 p, 0이었는데 0,p라고 표기가 바뀌겠죠. x하고 y하고 뭉치기 박치기 계산해보니 똑같고요. 당연히 x제곱은 4py가 됩니다.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2차 함수잖아요.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가
왜 포물선이라고 불렸는지가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y는 4p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물선은 한쪽은 1차, 한쪽은 2차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가 포물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지금 설명한 겁니다. 8페이지 됐어요? 질문할 거 별로 없죠? 병호 있어요? 평행이동 시킬게요. 그러면 쉬워.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문제에 들어가면 좀 달라요. 기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리, 각도, 비례의 비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들어가면 약간 다르지만 정의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내가 옮겼다. 당연하게도 y 빼기 b의 제곱은 4p의 x 빼기 a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이건 사실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포물선의 모양이 뭔지 어디서 드러난 건 p 값에서 드러나고 위치가 어딘지는 a하고 b 값에서 드러나니까 모양도 위치도 다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생겼겠니?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ax이라는 건 쓰면 안 되겠네. mx 더하기 n은 뭐 py 제곱 p도 쓰면 안 되겠네. 뭐 qy 제곱 뭐 이렇게 쓰자. 네모 y 제곱 네모 y 더하기 상수항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쪽은 2차식, 한쪽은 1차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포물선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바로 돌려놔야 위치도 모양도 파악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일반형을 좀 더 간단하게 써보자.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일반형을 간단하게 써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y제곱 이거 어차피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수가 0일 리가 없죠? 나눠버렸다 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ax 그렇죠? ax 더하기 나온 대로 쓸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은 2차항이 있고 어느 한쪽은 1차항이 있고 이렇게 되면 포물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y가 2차항으로 주어졌으면 준선은 어떻게 생긴 거야? 서 있는 거야.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서 있는 거고요. 반대로 x제곱이라고 쓰고 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이라고 썼으면 이거는 준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p. 됐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준선이 서 있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죠? 준선과 초점의 가운데를 뭐라고 불러요? 포물선이 반드시 지나는 요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들어보면 그렇게 부를만 하죠. 저걸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초점과 준선의 중점입니다. 됐어요? 거기가 포물선의 꼭지점입니다. 넘겨봐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일반형 다 얘기 끝났어요. 개념책 지금 바로 채울 수 있겠어요? y는 y제곱은 4x다. 그럼 뭐라고 써요? y제곱은 4, 1x 이렇게 쓰고 p가 1입니다. 이렇게 빨리 말하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외웠던 거 뭐예요? 초점은 p, 0 준선은 마이너스 p 이렇게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즉 초점은 1,0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그림도 살짝 그려보세요. 준선은 여기 있다. 초점은 아니다. 그렇죠? 초점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겠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때 다시 좀 보세요. 준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영호야 그죠? 네. 그때 진짜로가 거리가 같은지 좀 보세요. 같아 거리가 눈으로 보기? 안 같지? 같게 보이도록 좀 그리시라고. 어떻게 그려야 같아지겠니? 이쪽이 더 길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상상보다는 좀 뚱뚱하게 그려야 됩니다. 포물선을. 그래야 맞아요. 그림상. 아시겠죠? 그림상 좀 뚱뚱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적인 걸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비례도 우리가 눈으로 힌트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엉터리로 그리면 지금 기하 시간이라서 손해가 커요. 그래서 포물선을 이렇게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더라도 여기가 정말 맞는지 거리가 눈으로 보기에 눈으로 맞게끔 그려보세요.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x제곱은 마이너스 8y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4-y입니다. 그러면 p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초점은 뭐라고 써? 0,2라고 쓰고요. 준선은 뭐라고 써? 준선은 2라고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고요. 0,p니까 준선은 마이너스 p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준선은 여기 있고 초점은 여기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게끔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을 했다 치면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이게 축이야, 이게 축. 네? 이게 축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축이에요. 이건 준선, 이건 초점, 이건 꼭지점. 이게 축. 뭐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할 수 있겠지? 뭐 같이 안 해도 되죠.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영어 괜찮아? 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 시간은 숙제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빨리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학교 진도보다 많이 우리가 빨리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서. 그리고 학교 진도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 수시를 좀 쌤한테 알려주시고요. 포물선의 방정식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1번 초점이 마3, 0이다. 준선은 x = 3이다. 자, 잊지 마세요. 초점은 뭐라고 쓰죠? p 0, p, 0. 준선은 x = -p. 이렇게 잡히는 게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p 값이 마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초점은 어디? 여기가 초점. 준선은 여기에요. 포물선 어떻게 그려? 이 초점을 끼고 돌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초점을 끼고 돌면서. 생각보다는 뚱뚱하게 그리셔야 거리가 실제로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있죠? 두 번째. 그래서 답이 뭐냐고? y제곱은 이렇게 나가야지. 그죠? y제곱은 이렇게 나가야지. 4py 4px. 두 번째는요. 자, 0,마사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p 값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y는 4. 그래서 그림 생략할게요. x제곱은 4p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밑에 거 넘어가랍니다.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살짝 옮겨보자 이제. 저렇게 꼭지점이 원점인 순진한 애가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옮겨진 애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옮기라는 거냐? 2번. 초점은 2,3입니다. 그리고 x는 -4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어디죠?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어디예요? x = 마4면 지금 준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4예요.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2,3이면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겁니다. 마4하고 2하고. 그럼 요 가운데가 어디죠?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좌표가 뭐예요? 마4하고 2하고 평균값이 어딥니까? -1이죠? -1이고 높이는 어떻게 돼요? 3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애인데,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제 3만큼 옮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예요? 3이죠? 그게 p 값입니다. 됐죠? 그래서 y제곱은 4, 3 x 요게 이제 원래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얼만큼? 저 주어진 만큼 y-3의 제곱은 4의 3의 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면 요게 이제 답이 됩니다. 괜찮았어요? 뭘 갖고 우리가 찾아 들어갔어? 준선과 초점의 가운데 점이 꼭지점이고 그 점이 원래 원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잡힌 요 점의 구체적인 좌표가 포물선의 평행이동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뭐예요? 진짜로 여기서부터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같다고 놔보세요. 이 포물선 정의 아닙니까? 자주 쓰진 않을 겁니다만 한 번만 해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우리가 p라는 동점이 저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거 아니에요? y좌표 상관도 없고요. 이거 전개해볼게요. 그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y제곱 빼기 이건 전개 안합니다. y 빼기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12x 빼기 12니까 맞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야 되지? 12x 더하기 12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네. 정리에 따르면 저렇게 되지만 평행이동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어 이 정도 해도 안 빨라요? 괜찮아요? 괜찮지? 이 정도 안 가면 안 돼요. 기한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정도. 자, 질문 언제든지 하십시오.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어졌다면 a제곱 더하기 4x 빼기 4y는 0 주어졌다면 뭐부터 잡아요? 당연히 완전제곱식부터 잡아야죠. y제곱 빼기 4y라고 잡고 x는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여기다 4를 줘야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얘만 줄 수 없으니까 얘도 준다 이런 생각이고요. 묶어보세요. 이제 y 빼기 2의 제곱이 됐고 이건 강제로 4는 뽑아내고 마이너스 1을 뽑아낼 수밖에 없고 x 빼기 1이 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온 거냐? 원래 y제곱은 4 마이너스 1 x였던 건데 x축으로 1만큼 간 거고 y축으로 2만큼 간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서 있던 꼭지점 당연히 1,2고요. 준선의 좌표도 원래 1이었지만 하나 옮겨서 x 이퀄 2가 되고 그죠? 거기까지 설명하면 됩니다. 초점의 좌표는 얼마였어요? 원래 마일 콤마 0이었는데 얘를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기게 되니까 빵 콤마 2가 되겠죠. 항상 평행이동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산수지고 산수예요. 이런 건 그냥 통과 의뢰고 비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빨리 갈게요. 16y 빼기 23 완전제곱식부터 만드세요. x제곱 더하기 6x라고 만들고 마 16x 더하기 23인데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9를 줘야 되니까 얘도 9를 줘야 되죠. 그럼 이쪽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인 4로 묶고 4를 일단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마 4를 쓸 수밖에 없죠.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라고 쓸 수밖에 없고 이거는 32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밖에 없다. 여기 어디 갔어? y인데 이게 y죠?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냐? 원래 x제곱은 4 p y 이런 거였는데 x방향으로 마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다. 그래서 뭐 꼭지점이고 준선이고 다 쓰면 됩니다. 원래 걸 똑바로 쓰세요. 원래 거 초점은 뭐죠? p, 0이 아니라 이번에 0,p가 됩니다. 뒤집어져서 위치가 90도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준선은 x 이퀄 p가 아니라 x 이퀄 마 p가 아니라 y 이퀄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만큼 옮겨서 쓰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요. 자,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활용해 보자.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합니다. 이제 포물선의 정의는 뭐죠? 직선에서부터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직선 하나, 점 하나가 처음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목에다 좀 써주실래요? 이렇게 써주세요. 자주 쓰게 될 말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우리가 좀 고정된 대상으로 봅시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을 좀 떠올리시라고요. 됐죠? 똑같은 상황을 떠올리세요. 쉬우니까 이거는 진짜로 정의만 쓸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제곱은 8x라는 그래프, 즉 포물선을 우리가 그려놨다. 얘 곡선과 그 다음에 포물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 밑줄 쳐요. 그게 중요합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포물선하고 두 번 만난다. 직선하고 포물선이니까 뭐 두 번 만날 수 있죠. 이때 AP는 4고 BQ는 1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 녀석의 이름은 y제곱은 8x라고 쓰지 말고 4, 2x 이렇게 쓰세요. P값이 2라는 걸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초점이 여기쯤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요 점을 B점, 요 점을 A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Q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P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포물선의 정의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포물선의 정의는 뭐가 있어야 돼? 포물선의 정의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준선이 있어야죠. 준선은 어떻게 그려? 얘랑 같은 간격으로 그려야 돼요. 준선을 빨리 그리세요. 뭐야? x 이퀄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그때 이제 정의를 쓸 수가 있지. 이 그림만 보고 쓰시면 곤란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됐지? 여기가 F입니다. 자, 문제 속에 뭐 좌표 이름을 줬나요? 뭐 안 줬네요. 여기 P를 어디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가 P예요? 여기가 Q인가 보죠? 그럼 여기 뭐 P'이라고 부르고 Q'이라고 부를게요. 괜찮지? 중요하지 않아, 점이름. 점이름 같은 거 쓰지 마. 중요하지 않아. 자, 말해봐. 뭘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 준 거 뭐 있어? AP가? AP를 4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4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2잖아? 여기다 6이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의에서 쓰는 식이죠. 그럼 여기가 6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2라고 줬네. 1이라고 줬나요? 1이라고 줬죠, 여기가? 1이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정의를 쓰는 거야. 얘가 이제 3입니다. 됐어요? 놀고 있냐? 네. 질문은 뭐예요? A, B의 길이를 물었다가 질문 아니겠어요? 이건 뭐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죠. 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질문. 여기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요걸 풀기 위해선 여기서는 못 재니까 이걸 안으로 쭉 이렇게 들여와서 자, 똑같이 그려줄게요. 직접 그려보세요. 기하를 눈으로만 하면 안 되지. 얘를 1로 옮겨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쪽의 길이는 얼마? 9라고 잡았고요. 여기가 6이었는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가 아마 6루트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 이건 뭐야? 기하라니까 기하. 좌표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관점을, 그런 관심을 잃지 마시라고.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5번이에요.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갖고 있어요.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뒤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지금 꼭 나오는 문제들만, 모르면 안 되는 문제들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문제를 읽겠습니다. A 좌표는 마오, 5라는 2, 4분면의 점입니다. 포물선의 안쪽에 있죠. 안쪽이란 말 동의가 됩니까? 둥그렇게 쌓인 그 안쪽에 있어요. 초점 쪽에. 그 다음 곡선의 이름은 y제곱은 4 곱하기 마3 곱하기 x.
마이너스 12니까 p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초점의 좌표는 뭐죠? 자동으로 마삼 콤마 0이죠 뭐. 그죠? 우리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AP하고 PF가 P점을 지금 안 줬거든요. P점을 안 줬어요. 움직이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AP 더하고 PF가 AP 더하기 PF가 계속 변할 건데 P를 어디다가 잡아야 AP 더하기 PF가 제일 작겠냐? 이게 질문입니다. 어렵습니까? 모든 문제는 뭐 가지고 푼다? 모든 문제는 포물선의 정의 가지고 푼다.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정의 가지고 푼다. 그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말장난 같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 초점의 좌표는 있지만 뭐가 없냐? 준선이 없지만 준선이 없으니까 그려야 된다고. 그리라고 빨리. 정의를 구현하려면 준선이고 초점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의를 쓸 거 아니에요. 맞죠? 마오 콤마 5는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이게 A라는 점이에요. 이런 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포물선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어디다가 잡아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어디다가 잡아야 최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정의를 쓰려면 어떻게 하죠? PF 대신 PH를 쓰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멋있게 끝낼게요. AP 더하기 PF를 물었는데 AP 더하기 PF가 아니라 PH로 바꿔 쓰는 건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AP 더하기 PH가 뭐예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더하는 건 언제가 최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더했다 이렇게 더하는 건 얘가 움직이는 점이라면 가능하다. P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최소죠.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잡을 거야? 어디다 잡을 거야? 어디다 잡을 거냐고. 똑바로 가야지. 여기다 P'이라는 점을 설정하면 그게 최소다.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 최소값이 이렇게 표현하죠? AH 맞아요? 최소값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프라임이라고 쓰고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봐 마오에서 3까지 왔으니까 8이죠. 선생님 지금 좌표로 풀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림, 닮음, 비례, 피타고라스 이런 걸로 푸는 겁니다. 우리 기하 단원이니까 잊지 마세요. 밑에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y제곱은 8x 위에 점 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초점 F가 있을 건데요. F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거는 뭐 굳이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자취방정식을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포물선의 정의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6번. 자, y제곱은 8x 점 위에 점 A가 있고요. 8x라고 쓰지 마시고 4, 2x.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뭐 2,0입니다. 초점 좌표 왜 구했어? 얘가 뭐 구하라고 하길래. A라는 점의 좌표는요. 뭐라고 잡아요? A라는 점 좌표는 초점과 FL을 2대1로 내분한데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초점의 좌표는 여기가 2,0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A라는 점을 우리가 잡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FA를 2대1로 여긴가 봐요. 여기를 우리가 동점 PX, Y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2대1로 잡았다는 거에서 A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아야 돼요? A점 움직여 안 움직여? 당연히 움직이지. 그리고 P점은 당연히 움직이지. 하지만 주인공이 이거라는 건 이해 가시죠? 얘도 동점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이거예요. 그래도 얘도 동점이니까 뭐라고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A, B라고 놓을게요. 대문자 A는 점 이름이고 소문자 AB는 좌표입니다.
이렇게 놓는 순간 당연히 b제곱은 8a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x, y하고 a, b 사이에 내분점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a하고 b 자리에다 x, y를 집어넣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P점의 정의에 의해서 써볼게요. x, y는 a, b와 내분점 다 잊어버렸냐? 정의를 그대로 다 씁니다. 점들을 a, b와 다 쓰셔야 돼요. 2대1로 한다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할게요. 이렇게 쓰면 1대1이라고 써야 되죠. f라는 점은 2,0 정의는 필요 없고 a라는 점은 a, b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y다. 공식 어떻게 됐죠? 2 더하기 1 쓰시고 2 더하기 1 쓰시고 어떻게 했어? 봐봐 까먹은 사람 보세요. 내분점 어떻게 계산해? 찬우 기억나요?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래서 2a 더하기 2가 되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합니다.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안쪽 바깥쪽 2b 더하기 빵이 됩니다. 인마가 x고 연마가 y입니다. 됐죠? 그래서 x하고 y 관계를 빨리 읽어내세요. 3x가 2a 더하기 2입니다. 3y가 2b입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가 지금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를 주인공으로 써야 됩니다. x하고 y를 주인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성립하고 있는 식은 b제곱은 8a라고 해서 a하고 b를 기준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를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하면 안 되고 a가 뭔지를 밝히셔야 됩니다. 이건 3x 빼기 2를 2로 나눠서 a를 건질 수 있고 그걸 저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서 b는 2분의 3y라고 쓸 수 있잖아요. 문자 맞추라고. 이걸 저기다 넣어버리면 이걸 1이라고 부르고 1번씩에다 넣어버리면 b 자리에다가는 2분의 3의 y의 제곱 다음 8 곱하고 a 자리에다가는 2분의 3x 빼기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산수입니다. 포물선의 정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4분의 9 y 제곱은 12x 빼기 8입니다. 됐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9y 제곱은 48x 마이너스 32가 돼요. 표준형까지 굳이 가보면 자 y 제곱 이거 어떻게 씁니까? 뭘로 묶어요? 16으로 묶으면 4x 빼기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32로 뭐야? 잘못 묶었다. 3x 빼 48을 묶어야 되겠다. 그죠? 48을 묶으면 x 빼기 아마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9로 나눠버리면 y제곱 9 나누면 얼마 이거? 3분의 16인가요? 양변 9로 나눠야 돼. 3분의 16 맞죠? 네. 그죠? 그러면 4라고 쓰고 3분의 4라고 쓰고 x 빼기 3분의 2라고 써야 됩니다. 답은 뭐 아마 여기서 비슷하게 썼겠지만 표준형으로 선생님이 끝까지 한번 가본 겁니다. 됐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뭐 3분의 16이라고 쓰면 안 되냐? 당연히 되죠. b값을 읽어내려면 어차피 또 저렇게 바꾸는 거지. 이해 갔어요? 자, 포물선의 정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란 말 이해 가세요? 대입하고 끝낸 거예요. 이런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연습 문제 가봅시다. 자, 몇 개만 좀 골라서 풉시다. 4번 한번 해보실래요? 4번. 나머지 것들은 숙제로 다 하십시오. 선생님 여기 풀기 좋게 여백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정의만 갖고 넘어가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네. 문제 안 풀면 꽝이에요. 직접 다 그리세요. 기한데 그림을 안 그리고 눈으로 되겠어? 기하게 왕도가 없다며. 좋네 그려야 돼. 농담 아니에요. 자꾸 그리세요.
아까 말했던 그 분석적인 관점, 어널리틱한 관점하고 기하적인 관점 두 개 다 관심 가지고 보세요. 중학생이 아니라서 그림만 본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죠? 식정리는 식정리대로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라고? 4번. 초점이 지금 2,3이랍니다. 그리고 준선은 x축에 평행하대요.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런데 얘가 마이 6을 지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 6을 지난대요. 일단 얘가 마이 6이면 어디 있는 거니? 2,3은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2,3이라는 게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마이 6은 어디 있어요? 마이 6이면 마이 6 이런 데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준선은 어디쯤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초점이고요. 제가 지금 지나간다고 하는 점인데 곡선은 반드시 초점을 끼고 돌아가죠. 그죠? 맞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맞아요? 맞아? 점이 저쪽에 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죠? 맞습니까? 중선이 x축에 평행. 준선이 x축에 네? 아이씨 그러면 아니고 다시 준선이 x축 평행이래요? 네. 다시 마이 2,3이 초점이고요. 마이 6은 이런 데 있을 건데 준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자 어떤 걸 상상하면 돼요? 얘가 초점이에요. 저길 지나간대요. 그러면 얘가 초점 끼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초점하고 준선이 있으면 이렇게 끼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양은 아마 이런 거. 그죠? 잘 모르겠지만 준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됩니까? 이렇게 하면 또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죠? 자, 모두 구하여라가 아마 그 뜻이겠네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이디어 줘보세요. 두 점의 거리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렇지. 거리를 직접 구해봅시다. 두 점 좌표가 마 2,6입니다. 거리를 직접 구해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준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점의 이름을 그냥 A라고 부르면 AF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자. 뭐 폼을 표준형 잡아가지고 하셔도 돼요. 직접 거리를 재자가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한 좋은 방법이지. 뭐야? 계산 얼마야?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5네요. 그러면 준선까지의 거리를 저 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를 5로 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초점이 여기 있어요.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은 어디 있어 그럼? 초록색 거부터 해보면 준선은 어디 있어요? y는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이가 지금 5라고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직접 그림을 다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잡아야 되죠. 식세 갖고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점 A점이 마이 6이다.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준선의 이름이 잡혀버렸죠. x는 얼마? 5만큼 내려갔으니까 마 3이라고 쓰는 게 아니 마 7이라고 쓰는 게 맞나요? 잠깐만. 5만큼 내려갔잖아. 미안합니다. 6에서 5만큼 내린 거죠? x를 1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됐어요? 네. 다시 6에서 5만큼 내려간 거니까 1이라고 잡으면 되고 결국 준선과 초점 위치가 잡혔으니까 가운데 점에다 우리가 관심을 갖죠. 이 점 좌표는 얼마? 2,6
2,2가 되는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겠냐? 얘는 지금 2,2만큼 옮긴 거예요. P값은 지금 얼마죠? P값은 얼마예요? P는 어디서 찾죠? 요 간격에서 찾는 거잖아. 그치? P는 요 간격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값은 지금 1이에요. P값이라는 건 위치에 상관이 있어 없어? 포물선의 위치에 상관이 있어 없어? 걔는 그냥 모양에 관련된 애예요. 포물선의 모양에. 그래서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P값은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P값은 현재 1이에요. 그러면 Y제곱은 이 아니라 X제곱은 4PY라고 쓰고 얼마만큼 옮긴 거야? 평행이동은 여기 있죠? 맞아? 2,2만큼 옮긴 거라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은 4, 1, Y 빼기 2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이런 계산이 빠르냐 늦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곡선의 모양을 기하적으로 처음 배우는 날이니까 식 세워가지고 훌러덩 풀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가지시라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그릴래요? 초점이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지났는데 5를 아래가 아니라 저 위로 보낼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하냐고 봅시다. 마이 콤마 6인데 준선을 여기다 갖다 그리는 거예요. 5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5라고 했거든요. 이게 초점이고요. 그럼 이 선의 이름은 뭐냐면 6에서 5만큼 갔으니까 얘는 x는 1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3이었으니까 3에서 11까지면 거리가 8이죠. 중간에 자르면 P값은 4가 됩니다. 맞아요? 요점의 좌표는 2, 여기도 4가 되니까 7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내용이고 P값은 이 경우에 4다. 됐어요? 이 경우에 표준형은 뭐가 됩니까? X제곱은 4, P가 4인데 곡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죠?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라고 쓰는 센스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는 괜찮아? 예. 평행이동은 여기 나와 있어요. 2,7이라고.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7만큼 이동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에 Y 빼기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이런 식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자, 다음 5, 6, 7, 8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했으면 하는 것은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 거시기 하나 줬다. 평행이동 되네요. 그죠?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아라. 그다음 두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도 찾아라. 그 다음에 얘네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면 어떻게 하죠? 더해서 Y축의 대칭이니까 X좌표를 둘이 더해서 빵이 나온다고 하면 되죠. 원래 기본형이 뭐고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만 얘기하시면 뭐 끝나는 문제입니다. 계산만 하면 되지? 고쳐봐 빨리. Y제곱 더하기 2AY라고 놓고 X는 다 던져. 2X 빼기 18. 표준으로 빨리 가세요. 양쪽에 이제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하시면 되죠. Y 더하기 A의 제곱은 2X 플러스 A제곱 빼기 18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를 강제로 묶어야 돼. 4를 어쨌든 강제로. 그 다음에 2분의 1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2가 붙었으니까 2분의 A제곱 빼기 18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원래 포물선 좌표는 뭐겠어요? 꼭지점 좌표는 여기가 2분의 1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네, 2분의 1,0입니다. p,0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천우야. x축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빼기 18만큼 간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겁니다. 결국 옮겨지고 난 꼭지점의 좌표는 아니 초점의 좌표는 2분의 1 빼기 2분의 a제곱 빼기 18 콤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라는 점을 찾아낸 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훌러덩 되려면 포물선의 기본형이 뭐고 꼭지점 어떻게 찾고 얘네를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바로바로 읽어내셔야 된다고. 할 수 있지? B점도 비슷하게 하세요. 그래서 Y축의 대칭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X좌표를 둘을 더하면 합쳐서 빵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7번처럼 주면 어떻게 잡아요? 포물선의 모양을 풀다 많은 거 다 완성하십시오. 6번 같이 7번 저렇게 세 점 떨렁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형 잡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y제곱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든가 이렇게. 근데 y제곱을 쓸 건지 x제곱을 쓸 건지는 얘가 알려주죠. 축이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축이라 그랬죠? 축이면 이렇게 생긴 거네요. 맞죠?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기본형 잘 잡으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된 거든 이렇게 된 거든 그런 건 모르겠어요.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올 겁니다. 자, 8번 넘어가고 뒤쪽으로 가봅시다. 뒤쪽으로 가봅시다. 뒤쪽에 6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다 봅시다. 9번 천천히 갈게요. 9번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포물선 x제곱은 마16y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p값은 얼마?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사일 테니까 p값은 마사고 f점 좌표가 0, 마사입니다. 포물선을 초점을 지나는 직선 밑줄 쳤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쉬운 거예요. 뭘 쓴다? 정의를 쓰고 기하적인 성질을 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포물선의 정의를 쓰기 위해선 문제에서는 안 그려놨지만 당연히 뭘 그려야 돼? 준선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F점 좌표가 밝혀져 있으니 준선 그리는 건 별게 아니고요. AP 값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치? 지금 F점 좌표가 4라 그랬기 때문에 마사 위로 4만큼 올려서 AP에다 4만큼 더한 12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BQ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4만큼 더해서 6이 중요한 겁니다. 12하고 6하고 더하면 그냥 해결되죠. 별거 없죠? 10번도 11번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 13, 14로 가봅시다. 11번 읽어보세요. 자, AF 대 BF가 1대2다. 자, 이런 진수를 우리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하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죠? 기하에 관련된 단서잖아. 이게 뭐 방정식, 부등식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런 진술이? 아니죠? 각, 비례, 도형, 닮음 이거하고 관련된 진술이라고요. 포물선의 초점 F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래도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두 점 AB에서 만난다. 근데 AF 대 BF가 1대2다. 두 점 AB에서 준선 L에다가 낸 수선의 말을 CD라고 부르면 사다리 꼴의 넓이가 잡힌댄다. 이때 변 AB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만 주면 여러분들 저 준선이 X축에 평행한 거예요? Y축에 평행한 거예요? 모른다. 모르죠. 그게 드러날 만한 진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X축에서 Y축에서 잡던 상관이 없는 문제일 거예요. 도형의 모양만 중요한 거니까. 위치 같은 건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익숙한 기본형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뭐 위치도 사실 중요하지 않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표준형으로 잡고 그리세요. 생각하기 쉬우니까 준선 잡고 초점 잡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렸죠.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 Y라고 여기 X라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니까 직접 그려보라니까 이 새끼야. 선생님이 그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려질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F는 자 얼마? 이 맘대로 잡아요. P,M이라고 잡아요.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P라고 준선 좌표 잡았어요. 중요한 건 길이가 이제 1대2라는 게 중요하네요. AF 대 BF가 1대2다. 좌표 이름 바꿀게요. 이걸 B라고 써야 되겠다. 이걸 A라고 쓰고 그죠? 그래서 A 쪽으로 내린 게 A에서 내린 게 C, B에서 내린 게 D.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부르면 요 길이를 2K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기하 시간이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 잘 그릴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크게 그리라고. 크게 그리면 풀 수 있다고. 그림 실력이 없어도. 자 그럼 여기가 2K라는 거잖아. 여기가 K라는 거예요. Y축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선과의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현재. 근데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48 루트 2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48 루트 2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풀리려면 넓이 그냥 딸랑 하나 줬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K도 모르고 P도 모르는데 CD를 먼저 구해서 CD를 구해봅시다.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에요?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입니다. 왜요? 일로 와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확실하게 배우세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세워버리면 여기도 닮음 아닙니까? 네, 등간경이죠? 그래서 저기도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넓이만 했으니까 저거 2대 1이라는 건 별 필요가 없구나. 길이 어떻게 잡아요? 아까 우리 알려줬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예. 이 길이가 3K 맞아? 예. 이거 놓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여기 몇 K? 이거 사다리꼴만 보는 거죠. 그쵸? K. 그럼 여기가 9K에서 K 하나 뺐으니까 2루트 2K네요. 그죠? 여기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 나누는 게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넓이만 때렸으니까 그냥. 그럼 K로 다 표현됐네요? 사다리꼴 표현될 것 같습니다. 윗변, 아랫변, 높이 2분의 1까지 한 게 48 루트 2다. 끝났습니다. 자, 기하적인 관점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 이런 거예요. 그죠? 도형 문제 푸는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13번. 이거 풀면 되지? K 얼마 나와요? 네, 3K네요. 이거 치워버리고 3 루트 2 K 제곱이 48 루트 2입니다. 루트 2 치워버리면 K는 4도 되는 것 같고 마사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따질 게 없죠. A, B의 길이만 물었으니까. K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따지면 길이를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양수를 써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도형적인 성질만 묘사해서 그런 거예요. 13번. 저는 왜? 힘들어? 네. 코가 없어 간지러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